안녕하세요. 네, 김태연입니다. OUN 겨울 특집 노년을 말한다. 지난 시간에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노인이란 무엇인지 정의와 또 변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도 인식되고 있는 노인 우울증과 자살, 또 노인 학대에 대한 현황 파악과 또 개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가족 내 해결점을 찾기 위한 그런 논의를 했었다면은 오늘은 사회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그런 그 정책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 현실 진단을 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여대 최혜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치매가족협회 이성희 회장님 시간 내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최성재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는 노인, 가족, 사회가 각기 따로 책임지기보다는 2인 3각으로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가늠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서로의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최혜지 교수님, 먼저 그 노년기에 찾아볼 수 있는 가족 형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아주 크게 구분을 해보면은요, 자녀들하고 함께 사시는 그런 가구들이 있으시고요. 또 자녀들하고 분리돼서 살고 계시는 그런 가구들로 크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05년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노인분들 중에서 약 한 51% 정도 되시는 노인분들께서는 자녀들하고 같이 거주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단 48% 정도의 노인분들만이 미혼이나 또는 기혼 자녀하고 같이 거주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저희가 이런 통계를 한 20년 전이죠. 1985년 통계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의 주거나 또는 거주 형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잘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985년에는 노인 혼자서 사시는 독거 노인 가구가 전체 노인 가구의 약 한 7%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2005년에는 저희가 18%까지로 증가해서 한 3배가량 증가를 했고요. 또 노인 부부가 사시는 그런 경우도 한 1985년에는 약 한 14%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금 2005년에는 33%대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년 전만 해도 자녀들하고 함께 거주하는 노인들의 비율이 75%였던 것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5년에는 48%까지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인들이 앞으로 갈수록 자녀들하고 분리돼서 거주하는 그런 자녀 비동거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청객 여러분들의 가족 형태는 어떠하신지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다행히도 아직까지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은 모두 성장해가지고 외국에도 가 있고 또 국내에도 있으면서 토요일이면 다 와요. 그래서 외롭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주위에서 보니까 노년에 이렇게 홀로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신우님께서 갑자기 남편께서 돌아가셔갖고 혼자 계시는데 이 저녁에 들어오면 자녀들은 다 나가 있어갖고 말할 상대가 없으셔가지고 갑자기 치매가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노년들은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우선 제일 문제가 외롭지 않은 거, 말벗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걸 절실히 느낍니다. 역시 그 객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현 실정에서도 노인 독신 가구 또는 노인 노부부 가족이 한 절반 정도가 그런 가구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노인 그런 독거 가구나 혹은 노인 단독 경우 이런 가구에서 우리가 어떤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우려가 됩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조금 전에 너무 좋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일단 그 혼자 거주하시는 독거 노인들께서 건강하시면 괜찮으신데 많은 경우에는 혼자서 본인의 그 일상의 일들을 처리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는 이제 일상생활상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식사를 준비하신다거나 또는 본인이 이제 스스로 몸치장을 하시거나 몸 단장을 하시거나 또는 필요한
필요한 것에 가시거나 이런 일상생활 수행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독거노인 10명 중에 한 분은 일주일에 5회 이상 식사를 거른다. 이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게 아마도 굉장히 우리가 그 절실하게 지금 실감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또 다른 문제로 우리 어머니께서 굉장히 외롭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외로움 때문에 생기는 것이 결국은 이제 우울의 문제라든지 또는 높은 노인들 자살률의 문제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은 이제 많은 경우에는 약 한 75% 이상 노인들이 경한 정도의 우울을 보고한다라는 그런 결과들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했거든요. 2000년까지만 해도 노인 10만 명당 한 30명 정도의 노인께서 자살로 사망을 하셨는데 2007년 통계에 의하면은 자살로 사망하시는 노인이 10만 명당 한 78명 이상이신 걸로 나오거든요. 아마도 이런 통계들이 혼자 사시는 그런 노인분들의 증가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여러 면을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독거노인이나 노부부만 사는 그런 가족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말씀하시죠. 독거노인도 외롭겠지만요. 가족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대화할 시간도 없고 전화할 시간도 없어요. 전화를 하면 엄마 지금 바쁜데 좀 이따 내가 하지 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일주일이 갈 수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대화할 시간도 없고 이런데 사회가 그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독거노인일 경우는 더 외로울 거예요. 친구라고 하면은 라디오나 강아지, TV 이거 외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복지관이 많이 생겨서 그런 데로 좀 이렇게 불러내주면 좋은데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또 묘하게 또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또 노인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될 수 있으면 이쪽에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좀 나서서 이렇게 좀 밖으로 모셔가지고 복지회관이나 아니면 뭐 놀이터 아니면 무슨 뭐 양로원 이런 데도 좀 어울림이 될 수 있게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대화할 시간이 없다, 또 외롭다, 이런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노인 복지의 문제는 크게 경제와 케어, 이 두 개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경제적 보조, 즉 그 정책적 측면에서의 노인 복지에 대해서 한번 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성재 교수님. 앞서 노인 단독 가구가 이루는 노인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정부 차원의 그러한 뒷받침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책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현재 있는 노인들, 이제 65세 또는 70, 80대신 분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노인분들을 위해서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아는 그 국민연금이라는 거죠. 이제 크게는 이거를 일반적으로 노령연금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국민연금이 생긴 지가 한 20년쯤 됩니다. 이제 금년부터 많은 분들이 그 연금을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연금을 받는 분들이 전체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한 4분의 1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시행이 됐죠. 기초노령연금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연금, 그 국민연금 외에, 이제 노인분들 가운데 수입이 제일 적은 분부터 이렇게 쭉 순서로 세워가지고 70%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이제 그 연금으로 드리는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최하 2만 원에서 8만 4천 원. 금년에 조금 올라서 한 8만 한 7천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드리는 게 있고, 그게 이제 그 대부분이고, 아주 이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뭐 노인이 안 되더라도 모든 국민들한테 다 이 생활비를 보조해 드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이
이제 현재에 있는 노인분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인들한테 더러 도움이 되고 연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질 않아가지고 아직도 받는 사람이 적은 게 안타깝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또 국민연금 이러한 그 몇 가지 정책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 노후도 너무 걱정이 되는데 솔직히 국가 정책상은 전혀 기대감이 없다고 보면 한 5%에서 10%밖에 안 되고요. 개인이나 가족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 밑에 서민들은 아직도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죠. 부양정책 별로 거의 없다고 보고 현재로서는 그냥 자식들이 아직은 우리 세대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우리 자식 세대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도 하지도 않고 그럴 생각을 가질 세대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연금인가? 그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일정액씩 주는 제도 이런 거 하고 겨우 국민연금 정도 아니에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 때나 가족 부양자가 많으면 무슨 세금 혜택이 좀 있잖아요. 연말정산할 때. 네, 그 정도. 그다음에 요즘에 아파트 당첨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게 효과가 있다는 정도. 네, 노인복지 정책의 홍보 부족이라든가 또 노인 부양자들이 적지 않은 부담감 또 그리고 부양 정책에 대한 절실함 이러한 것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사회 노인 부양 문제는 가족 그리고 어떤 노인 그 개인 본인이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이 점입니다. 그래서 즉 지극히 개인 문제로 귀결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이런 현상 최희지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왜 그 노인에 대한 부양이라는 게 어느 사회나 다 안고 있는 문제인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만 가족이라든지 또는 노인 개인에게 그 부양감이 그렇게 집중이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유교주의적인 그런 사상적인 뿌리 때문에 아직까지도 노인을 돌본다든지 또는 부양하는 것이 지극히 그 개인의 가족들의 문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많은 정책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또 그런 어떤 노인복지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저희 나라가 그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좋다라는 정책들 중에서 안 갖고 있는 것이 없을 만큼 굉장히 제도적으로는 준비를 잘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도의 어떤 정착이 아직 채 되지 않은, 그러니까 시행되지 오래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제도 정착의 문제라든지 또는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여전히 국가에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그런 경제적이거나 또는 케어에 대한 이런 부담이 아직까지도 가족의 몫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그 노인 가족 부양자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재밌는 공통점이 다른 나라 가족 부양자들보다 경제적인 부양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거는 아까 우리 최성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어떤 연금의 활성화라든지 또는 기초노령연금이 이제 또 어떤 유의미한 수준까지 액수가 증가한다든지 그러면은 조금의 개선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노인들의 그 소득 구조상에서 보면은 수입의 절대 다수를 개인의 어떤 과거의 저축이라든지 또는 자녀들로부터 받게 되시는 그런 용돈 수준의 돈에 의존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경제적 부담을 떨치기에는 좀 가야 할 길이 요원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노인들의 이런 수발을 드는 데서 오는 그런 부담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든지 또는 돌보미 바우처 사업 이런 것들이 점점 확대가 되면서 아마도 이제 가족의 부담이 조금은 덜어지는 그런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그 노인 부담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이성희 회장님 가족들이 느끼는 노인 부양 부담감 실제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저희는 이제 노인복지 이렇게